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랑 같이 14회에 걸쳐서 ITQ 엑셀, 그 다음에 ITQ 파워포인트를 같이 수업하게 될 강사 서명원입니다. 자, 오늘은 1일차고요. 엑셀 수업을 할 건데요. 우선 교재가 없는 관계로 인터넷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다운로드 할 곳은요.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생산성 본부 자격증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메인 화면 한국 생산성 부분하게 나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자료실에 보시면 시험 정보의 기출 샘플 문제가 있어요.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종목 자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보 기술 자격입니다. ITQ. 자, 검색할게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할 건데 우선 오늘 수업은 엑셀 수업입니다. 엑셀 문제 및 답안을 선택하고요. 자, 이거를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열기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받을 시차는 109회입니다. 109회. 자, 문제를 더블 클릭해서 자, 첫 번째 거 PDF 파일을 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열렸습니다.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 되지만 현재 교재 없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항상 예시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좀 해드릴까요? 109회.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을 좀 살펴보죠. 자, 이러면 다운로드 받으시고 영상 수업 녹화된 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멈췄다가 다운로드 다 받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요건 첫 시간에만 이걸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첫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안 저장은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존재합니다. 시험 때는요. 그 ITQ 폴더 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빼기 여러분 이름을 쓰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안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안 전송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저장 위치와 그 다음에 저장명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버전이 이제 2016 버전이라는 거죠. 2016 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총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총 4개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이따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나타내 보겠지만 1작업과 2작업과 3작업까지 진행을 하고요. 4작업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즉 새로운 시트를 생성해서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이제 순서적으로 1, 2, 3, 4 순서로 배열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선 모든 작업에는 즉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의 모든 시트에는 열 너비가 1로 되는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지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출력 형태 모든 테두리 작업 시트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제1작업과 제1작업의 내용을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1작업에 맞춰서 다 나타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야겠죠. 자, 엑셀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 버전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엑셀이 열리면 처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시트가 2개가 더 있어야 돼요. 시트가 1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누르면 누를 때마다 시트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만들어진 시트를 2개를 더 추가한 거죠. 쉬프트를 눌러서 시트 1, 2, 3를 다 선택합니다. 자, 쉬프트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현재 시트 3이 선택되어 있는데 시트 2를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연속적 범위라고 해서 시트 2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비연속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컨트롤 누르고 시트 1을 선택하면 당연히 시트 2는 선택이 이렇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쉬프트 눌러서 시트 1을 선택했습니다. 또는 컨트롤 눌러서 그냥 각각 다 선택해줘도 뭐 관계는 없겠죠. 그럼 간단하게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쉬프트를 눌러서 시트 1을 선택했고요. 자, 열 너비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요 A열에 갖다 놓고요. 자, 잠깐 구조를 볼까요?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이제 셀이라고 그래요. 이 셀들이 모여서 이러한 시트가 되는 거죠. 행과 열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행은 숫자로 되어 있고요. 열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요 열 너비를 1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를 1로 만들어내라 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 적당히 하면 되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셀을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행이 다 잡혀요. 또는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열이 다 잡힙니다. 자, 얘네들 전체 다 잡으려면 컨트롤 A를 눌러버리면 되고요. 또는 자, 여기입니다. A열과 숫자 1 위의 부분이죠. 여기를 선택하셔도 전체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처음엔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 역순으로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컨트롤 A 또는 A 왼쪽에 있는 A열 왼쪽에 있는 전체 셀을 선택해 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굴림 11로 하게 돼 있어요. 정렬은 숫자 및 회귀 형식은 오른쪽 정렬이고요.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외적인 것이 있다면 출력 형태를 보고 그대로 참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자, 전체 셀을 다 잡고 자, 글자체 클릭해서 글꼴이죠. 굴림을 선택하는데 자, 스크롤 막대를 내려서 굴림을 찾아도 됩니다만 직접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굴림이라고 입력하면 자, 이렇게 글씨가 나오죠.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맞춤 부분입니다. 맞춤은 자, 이렇게 세로도 가운데로 되어 있는 상태죠. 가로 가운데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아무 셀이나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시트 3부터 더블 클릭할 거예요. 시트 3부터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꿀 건데요. 바꾸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더블 클릭한 후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 3작업이죠. 마찬가지로 시트 2는 제 2작업이 되겠습니다.
시트1은 제1작업. 자, 여러분들이 제1작업부터 더블 클릭하고 2작업, 3작업을 만약에 이름 정의를 하셨다면 요 내용이 간혹 제3작업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순으로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와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형태와 동일하게 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른쪽의 내용을 좀 가리겠습니다. 가려서 나타내고요. 문제를 배열을 좀 해서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먼저 A B4셀부터 클릭 드래그로 해서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보니까 J14까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B4부터 클릭 드래그로 J14까지를 영역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해도 되지만 B4셀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J14셀을 클릭해도 되겠죠. 자,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만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제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테두리는 이 안쪽 테두리는 전부 다 가는 선이고요. 이 부분 있죠? 위와 필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데이터와 필드 제목 사이의 선, 그 다음에 밑에 계산식이 이루어지는 합쳐지는 부분에 대한 선, 이런 선들은 굵은 선이에요. 그 부분을 좀 해볼게요.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갑니다. 얘를 그냥 클릭해버리면 아래쪽만 선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화살표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 제목에 해당하는 B4셀부터 J4셀까지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자, 비연속적인 부분은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눌러서 B13에서 J14까지 이걸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지? 이 안쪽을 이렇게 잡아서 굵은 상태 테두리를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나중에 함수를 이용해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나타내주고 채우기 핸들이라는 걸 통해서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때 이 선들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변화가 없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영역을 잡고 붉은 상태 테두리를 만약에 했다면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셀을 선택하면 그 셀 오른쪽 밑에 보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채우기 상자라고 그래요. 자, 얘를 한번 제가 채우기 핸들을 내려볼게요. 클릭 드래그로 밑으로 내려서 마우스를 놔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선이 굵은 선이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사이사이에. 그리고 오히려 이 밑에는 얇은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다시 서식을 또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잡고 하지 않고 자, 컨트롤 Z로 뒤로 돌릴게요. 자, 채우기 핸들로 내리기 전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 부분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랫 부분을 잡은 후에 그런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볼게요. 미리 적용된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적용됐는데 제가 조금 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식을 적용하기 아예 처음부터 서식을 적용하기 전까지 돌아갈게요. 조금 더 들어가서 아예 굵은 선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했고요. 빌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과 합쳐지는 부분이 여기죠. 클릭 드래그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할게요. 자, 이제 I 5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봤을 때 이 선의 두께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선이 그대로 나타나죠. 굵은 선이 나타나지 않죠.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위에 잡고 컨트롤 눌러서 따로 잡았다라는 거.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죠. 합쳐지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잡을 때 여기 잡고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따로 잡아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좀 크게 아예 볼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합쳐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클릭하고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해제가 되긴 하는데 선들은 없어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다시 들어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야겠죠. 자, 그만큼 손이 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잡을 때 주의할 점은 클릭 드래그로 한번 하고 위에 부분만 하고 컨트롤 눌러서 아랫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입니다. F13과 F14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G13부터 I13까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계속 잡았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까지 선택이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컨트롤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컨트롤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나머지 부분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잘 이해 숙지했죠? 자,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부분 할게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얘를 눌러버리는 경우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가 다 굵은 선이 될 것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요 테두리에 대각선을 눌렀을 때도 굵은 선의 대각선이 들어가 버립니다. 잘못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얘기하자면 클릭하고 바로 얘를 누르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에 화살표를 눌러서 해당하는 걸 선택해 주거나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더 내려서 다른 테두리 들어간 후에 이제 대각선을 누르면 가는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서식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작업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자,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음영이 들어간 부분을 좀 나타내 줄게요. 자, 지금 보면 제목이 있고요. 제목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엄마 반찬 매출 현황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의 셀의 결제란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다음 이미의 B사에서 제2사 여기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이는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게 B사부터 제2사까지 주황색으로 채우는 얘기고요. 그 다음 유효성 검사 셀, 서식, 요 이름 정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음영 부분을 먼저 할게요. 음영 부분을. 자, 위에 필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클릭 드래그로 다 잡았고요. 컨트롤 눌러서 반찬 코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을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페인트 통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페인트 통을 바로 누르지 말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해당하는 표준색의 세 번째 거 주황을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결제란을 먼저 만들 겁니다. 제목하기 전에 자, 여기 결제란 부분 만들게요. 결제란 부분에서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돼 있죠. 카메라 기능도 있지만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복사 기능을 사용할게요. 자, 먼저 얘를 하기 위해서는 L열로 가겠습니다. L열을 절반 정도 줄여줄 거예요. 자, L열과 M열 사이에 마우스를 놓으면 여기 좌우 화살표가 생겨요. 그때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절반 정도만 줄여줬어요. 그리고 L3부터 L4까지 영역을 잡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줄게요. 합쳐졌죠? 자, 여기서부터 클릭 드래그로 5열까지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페인트 테두리에 화살표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결제를 할 부분은 여기죠. 공간이 넓어야겠죠. 4행과 5행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 드래그로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내용을 쓰면 되겠네요. 자, 클릭하고 확인하고 쓴 다음에 하나의 셀에 두 줄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입력한 후에 두 줄이 될 부분에서 Alt, Enter를 치고 나서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담당, 오른쪽 방향키 팀장, 오른쪽 방향키 이사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위로 올라가요. 또 하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방향키. 자,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쉬프트 누르고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것 또한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이번엔 그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결제란 부분을 다 잡아요. 잡은 다음에 클립보드라는 곳에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위치 확인하세요. 복사하는 부분에 화살표를 눌러주면 얘를 그냥 누르면 복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화살표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복사라는 걸 선택했을 때 이 그림 복사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근데 간혹 얘가 안 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뜨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취소하고요. 시트가 하나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컨트롤을 누르고 시트 2 또한 같이 잡았어요. 제2작업까지 같이 잡았습니다. 시트가 2개 이상이 잡혀 있는 상태죠. 이때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고 복사 부분에서 그림 복사를 누르면 안 뜨죠. 그림 복사라는 대화 상자가 안 뜹니다. 그럴 때는 시트가 2개 이상이 잡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3작업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제2작업 다시 눌렀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를 보고서도 알 수 있지만 쉬프트 누르고 시트를 2개 이상 잡으면 여기 보세요. 그룹이란 말로 떠버리죠. 자, 제3작업만 눌렀습니다. 제2작업, 제1작업만 눌렀어요. 그룹이란 말 안 뜨죠. 자,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결제란을 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화살표 들어가서 그림 복사. 대화상자 떴죠? 자, 옵션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요. 그냥 확인만 하세요. 자, 이번엔 결제란이 들어갈 부분이 어느 위치에 들어있는지 보니까 H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면 H 셀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 잡은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 눌러도 돼요. 됩니다. 그래서 클릭 드래그 가져가면 돼요. 하지만 얘를 결제란이 나오는 부분이 H1부터 시작하니까 선택하고 누르면 바로 여기 뜨겠죠. 자, 이제 원본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결제란의 원본은 삭제하기 위해서 L열부터 O열까지 다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해버리면 되죠. 자, 이 부분이 다 없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왼쪽으로 덮어 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까요? 문제 보면 1행과 2행과 3행의 행 높이가 어때요? 다 똑같죠? 자, 이럴 때는 1행, 2행, 3행을 같이 선택한 다음에 3행과 4행의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 드래그로 밑으로 내리면 3행만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우스를 놓는 순간 자, 3행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딱 놨어요. 마우스를 놔버리면 1행과 2행 또한 3행의 높이만큼 똑같이 넓어져서 생각보다 더 많이 넓어져 버려요. 자, 그것 때문에 3행과 4행 사이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3행의 높이를 넓힌다 하더라도 1행과 2행도 똑같이 넓어진다는 걸 감안해서 넓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자, 이 상태에서 파워포인트가 사라졌네요. 오른쪽 창에 내용은 좀 나중에 보인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내용을 좀 입력을 쭉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고 내용 입력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몇 가지 좀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걸 좀 알려줄게요.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분류가 D4셀이죠. D4셀 선택했고요. 자, 여기에 분류라고 입력한 후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김치 반찬 엔터, 밑반찬, 이 반찬까지 했습니다. 자, 제가 뭘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은 김치 반찬 이미 위에 있죠. 그러면 김자만 쓰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위에 입력한 내용 중에 같은 것이 나와 버려요. 그럼 엔터 치면 됩니다. 그리고 밑 엔터. 아자 쓰고 엔터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아이 밥이다. 그러면 계속 쓰면 돼요. 아이 밥 이런 식으로. 그럴 필요는 없죠. 여기서는 아이 밥은 없으니까 아자만 쓰고 엔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나오는 방법. 자,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아예 쓰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 중에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중복되지 않게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입력을 새로운 건 그냥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고요. 똑같은 것이 나왔을 때 그 첫 글자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간다. 또 하나의 방법은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클릭해서 원하는 걸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이해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진율에 대한 거 좀 해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쓰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마진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진율이라고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율이에요. 여러분들이 28%를 이렇게 다 입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퍼센트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 부분은 백분율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만 쓴 상태에서 나중에 얘를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을 눌러주면은 곱하기 100이 돼서 2800%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것 때문에 백분율이 나오는 부분을 미리 영역을 잡아서 내용을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백분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숫자를 입력하면 28 엔터만 누르면 자동으로 백분율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백분율 서식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써라 라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만 써보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 부분만 영역을 잡고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면 백분율은 오른쪽 정렬이 이 선에 붙어 있죠. 근데 얘 보세요. 오른쪽에 완전히 붙어 있지 않죠. 판매 수량이. 자, 이건 왜 그러냐면 116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얘를 오른쪽 정렬하면 완전히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나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이라는 걸 눌러주면 그러면 오른쪽에서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 내용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 두 가지는 영역을 잡고 쉼표 스타일을 해놓은 다음에 내용을 썼다라는 게 되겠죠? 100의 자리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오는 것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쉼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한 시간이 50분 되기 전까지 우리가 남은 시간이 한 12시까지가 될 겁니다. 한 시간 현재 한 4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다 입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 입력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보면 엄마 반찬 매출 현황이라는 타이틀, 즉 제목을 나타내 줄 겁니다.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다리꼴이라고 돼 있죠? 여기 사다리꼴이네요. 위치 잘 확인하고요. 클릭 드래그 할게요. 자, 얘 색깔을 보니까요. 노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페인트 통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도형을 만들었을 때, 자, 도형을 만든 다음에 좀 크게 보여줄게요. 도형을 만든 다음에 셀을 선택하면 여기 보면 뭐 도움말이나 개발도구 오른쪽에 서식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도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쉐이프 형식이라는 게 떠버렸네요. 쉐이프가 모형이죠. 자, 얘를 선택하면 이런 도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색깔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우선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보면 어, 그림자 형식도 나타내 주는데 색깔은 노랑이고요. 그림자 형식은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자, 이게 도형 효과에 봤을 때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이거죠. 그림자가 오른쪽에 나타나는 걸 선택해 주면 되고요. 도형 채우기는 노랑으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좀 볼까요? 굴림 24 검정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홈에서 모든 서식은 다 홈에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글씨를 쓸게요. 굴림 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굴림 선택했고요. 굵게는 이게 굵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기본 도형의 색깔은 자동으로 흰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 색깔은 자동을 누르면 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입니다. 숫자는 글자 크기죠. 24네요. 자, 24가 있을 때는 선택하면 되겠지만 뭐 25나 뭐 23이다. 그렇다면 직접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내용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눈금선 안 보이는데 여기는 어때요? 눈금선들이 보이죠? 이런 눈금선들이 보이는데 얘는 전혀 안 보여요. 2작업, 2작업과 3작업 같은 경우에는 눈금선이 보여야 되지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고 있기 때문에 1작업만큼은 이 눈금선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보기에 보면요. 표시라는 곳에 눈금선이 체크돼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눈금선을 체크 해제하면 선이 안 나오죠? 자, 여기까지 잘 체크하고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입력 지금부터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열의 너비가 너무 좁죠? 이런 경우에는 C열과 D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이제 컴퓨터가 가장 적당한 거리로 넓혀줍니다. 자, 이거는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이 너비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춰도 관계없어요. 꼭 더블 클릭으로 컴퓨터가 나타내주는 너비로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더블 클릭해도 넓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클릭 드래그로 적당한 너비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잘 보겠지만 얘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얘 크기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넓혀주면 얘도 같이 상황에 따라서 넓어지죠. 이런 것 또한 엑셀의 성격이니까요. 잘 참고해서 계속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판매 금액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확인하고 동일해요. 이 확인하고 동일합니다.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하면 하나의 셀에서 두 줄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줄뿐만 아니라 계속하면 또 세 줄, 네 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요 반찬 코드라고 되어 있는 H14셀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입력하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은 왜 입력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자,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유효성 검사를 좀 보죠. 유효성 검사는 H14셀에다가 반찬 코드, 즉 여기죠. 반찬 코드 나와 있는 부분을 이미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목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H14셀을 선택했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보게 되면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유효성 검사가 여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한 대상은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목록을 사용할 겁니다. 원본을 클릭하고 반찬 코드에 해당하는 B5셀부터 B12셀까지의 영역을 잡았고요. 자,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H14셀 오른쪽에 화살표가 하나 생겼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반찬 코드에서 목록으로 잡았던 영역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키보드로 쳐서 나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셀 서식이라는 걸 좀 해볼게요. 자, 셀 서식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내용을 보면 뒤에 숫자 부분인데 이 숫자 부분 오른쪽에 개라는 글씨가 표현되게 하는 겁니다. 각각의 다 개라는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글자를 쓰게 되면 얘는 그다음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숫자대로 정의를 하고 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숫자이면서 원이라는 글자가 그냥 보여지게, 개라는 글자가 그냥 보여지게, 어떠한 뒤에 나와 있는 문자가 보여지게만 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셀 서식이라고 합니다. 자, 영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으로 갈게요. 이 셀 서식은 단축키로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러도 됩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가 아니에요. 위쪽에 있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숫자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컨트롤 1번을 눌러도 이렇게 셀 서식이 나타납니다. 참고로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천 단위 구분규가 있을 때는 얘를 눌러줘야 돼요. 하지만 천 단위 구분규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0을 그냥 선택해도 되겠죠. 0 뒤에다가 개자를 쓸 건데요. 자, 개라고 입력했을 때 보기에 이렇게 개란 글자가 나오면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고 나서 얘는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 정렬로 할지 아니면 가운데 정렬로 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홈에서 저는 오른쪽 정렬을 눌렀다 다시 한번 오른쪽 정렬을 해서 자, 오른쪽 정렬로 다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제 2작업, 즉 위치를 옮겨서 제 2작업과 제 3작업을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출력 형태가 나오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어때요? 3작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출력 형태가 보입니다. 2작업은 안 보이지만 3작업은 이렇게 출력 형태가 보여져요. 그걸 보면 오른쪽 정렬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보고 오른쪽 정렬로 해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감점 문제이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보고 3작업을 보고 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어때요? 클릭했을 때 수식 입력줄에 숫자만 보이고 뒤에 개는 안 보이죠? 이렇게 단지 내용을 입력한 곳에만 글자가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자, 이번엔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F5에서 F12까지 영역을 잡았고요. 이름 상자가 여기 있어요. 이름 상자는 두 가지 규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매크로와 비슷합니다. 나중에 매크로도 배우게 될 텐데 자, 무조건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띄어쓰기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제가 1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율이라고 써볼게요. 엔터 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적절한 이름이 아니라고 뜹니다. 자, 두 번째 맞자 쓰고 제가 띄어쓰기 한 다음에 진율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마찬가지죠.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는 제대로 첫 글자죠. 진율을 울이라고 써볼게요. 오타 났죠? 자, 엔터 쳐도 오타는 얘가 인식을 못해요. 엔터 치면 그냥 이름 정의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다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 정의에서 오타가 났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수식에 보면 이름 정의라고 있어요. 수식에 보면 이렇게 이름 관리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라는 곳에 들어가서 오타가 난 이름 정의된 부분을 편집을 눌러서 삭제를 해서 다시 해도 되고요. 편집을 눌러서 오타 난 부분을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닫기 하고 이제 어때요? 오타가 잘 수정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조건을 다 만족했고요. 이제 밑에 부분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를 이용해 나타내 주는 거고요. 맨 마지막 7번 이건 조건부 서식을 나타내 주는데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 행 전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어떠한 셀에라고 했다. 이를 분류 셀에 그랬으면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행 전체다라는 말이 나왔다면 영역을 B5에서부터 J14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이걸 행 전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검색 태그 셀에 그랬다면 검색 태그 셀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행 전체다라고 했다면 B5에서 J12까지를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 전체를 잡았는데 보면 어떻죠?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을 이용하는 조건부 서식을 집어넣으래요. 자, 얘는 어딨냐 하면 모든 서식은 홈에 있다고 했죠. 홈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이라는 곳으로 갈 건데요. 그 중에 6번째에 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수식 입력줄은 여기입니다. 클릭하고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붙습니다. 항상 는이 붙어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판매 수량의 첫 번째 것만 잡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G5셀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절대 참조라는 건데요. 절대 참조란 말 그대로 절대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G열은 못 움직이게 하지만 5행은 6행, 7행, 8행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요 5 앞에 달러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방법은 F4입니다. F4를 한번 누르면 앞에 게 먼저 없어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앞에 게 생기고 즉 G 앞에 게 달러가 생기고 O 앞에 있는 달러는 사라져요.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의 규칙 첫 번째, 해당하는 셀을 선택한 다음에 F4를 2번 눌러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 200 이상이라고 돼 있죠? 자, 200 이상을 나타내 줄게요. 클릭했고 크거나 같답니다. 크거나 같다 200 해주면 돼요. 자, 이 조건부 서식은 뒤에 두 번째 시간에 비교 연산자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식에 가서 글꼴은 파란색이고 굵게 해라라고 돼 있죠? 글꼴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랑. 이게 파랑입니다. 어떤 게 파랑인지 확인 잘 하고요. 자, 이번엔 확인을 할게요. 자, 이제 확인을 누르면 행 전체, 즉 판매 수량이 200 이상에 해당하는 것들의 행 전체 글자가 파란색이면서 굵은 것으로 바뀌었죠? 이걸 가리켜서 조건부 서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입력하는 것과 서식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쭉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결제라는 부분은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지금 해당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를 보면은 자, 이게 주열까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주열까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H 이런 부분들을 넓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여기는 너무 넓을 필요는 없으니까 좀 좁혀줄게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 정도 값은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정도 값이에요. 적당한 위치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완성해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